춘추 시대 때 초기에 4명의 유명한 리더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관포지교 관중과 포숙이 모셨던 황공, 그 다음에 저 서쪽에 있는 진나라의 목공, 그 다음에 19년 망명 끝에 천하의 폐주가 된 또 다른 진나라의 문공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초나라의 장왕입니다. 원래 중국 역사에서는 춘추 시대 때 폐주가 된 사람이 5명이라고 그래서 춘추 5패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 5번째가 누구냐 그러면 뭐 저 월나라 구천이라는 사람도 있고 오나라 함려 또는 오나라 부차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오나라 5번째 폐주하고 이 앞에 4명의 폐주하고 리더십이 확연히 구별됩니다. 이 5번째 폐주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전투 형태도 다르고 살벌합니다. 자기하고 같이 평생을 지냈던 사람을 죽인다든지 이런 리더, 앞에 리더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뒤쪽에 리더는 빼고, 왜냐면 전국시대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리더십 자체가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앞에 4명만 떼가지고 제가 붙여놓은 이름이 춘추시대 4인방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이 4인방의 리더십에 공통점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사회가 지금 딱 필요로 하는 리더십하고 맥락이 좀 많이 닿아 있더라 해서 이 4사람의 리더들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면서 첫 번째로 골라낸 인물이 초나라 장왕입니다. 다른 인물이 아니고.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은, 제나라 황공은 관중과 포숙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재들을 스카웃해서, 더더군다나 관중 같은 인물은 자기를 활로 쏘아서 죽이려고 했던 원수였잖아요. 그래서 그 인물을 재상으로 임명해서 40년 동안 제나라를 부민부국으로 이끌었던 리더죠. 그래서 춘추 5패 가운데 첫 번째 인물이 제나라 황공이죠. 두 번째는 저 서북 쪽에 있는 진나라 문공이라는 사람입니다. 진나라 문공이라는 사람은 42살 때 아버지가 젊은 여희라고 하는 첩한 때 홀려가지고 아들들을 죽여요. 그래서 큰아들 신생이 자살합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도 다 죽이려고 그래. 왜? 여희한테서 난 어린애를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다 보니까 치맛바람에 또는 백예림 송사에 넘어가가지고 양공이라는 사람이 자식들을 죽여. 그래서 도망갑니다. 문공이라는 사람이. 42살에 도망을 가요. 몇 년을 도망가냐? 19년을 도망갑니다. 8개 나라를 전전하면서 망명생활 끝에 진나라로 돌아와가지고 진나라의 임금이 되는 입지전적인 인물이 진나라 문공입니다. 그때 진나라 문공을 수행했던 수많은 인재 가운데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가운데 하나가 계자추라는 인물이야. 계자추는 진나라 문공이 망명생활 가운데서 어려운 위기에 빠져 있을 때, 특히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을 위기에 빠졌을 때 자기 허벅지살을 비워가지고 국을 끓여준 사람이에요. 할고봉군이라고 하는 허벅지살을 떼어내서 임금을 복양하다라고 하는 할고봉군이라고 유명한 구사성어를 남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돌아와가지고 이 계자추가 농공행상에서 빠집니다. 다른 수행했던 신하들은 전부 다 한 자리를 줬는데 계자추한테 벼슬이 안 돌아가요. 그래서 계자추가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면산이라고 하는 곳에 숨어서 들어가 버리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노래를 지어가지고 8마리 이무기 가운데에서 나머지 7마리는 전부 다 제 집을 찾아 들어갔는데 한 마리만 정처 없이 천하를 떠돌고 있다. 이런 풍자의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나머지 7마리 용이라는 건 벼슬 받은, 그죠? 이무기들. 계자추는 떠돌아다닌다는 얘기죠. 이제 벼슬을 못 받으니까. 요게 백성들이 막 노래를 불러가지고 진문공을 풍자한단 말이죠. 문공이 그 노래를 듣고 아차 싶은 거야. 계자추가 빠졌네. 계자추를 찾아봐요. 그러니까 면산으로 어머니하고 숨어서 들어간 거예요. 문공이 그냥 내버려 두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계자추 기념관 하나만 줘놓으면 딱 좋을 텐데, 기어코 미안해가지고 계자추를 기어코 불러내서 뭘 해주고 싶은 거야. 근데 계자추가 자존심이 있지 못 나오죠. 그 어머니도 계자추의 고귀한 뜻을 지켜주기 위해서 같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공이 기어코 계자추를 면산에서 나오게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현상금을 걸어. 계자추를 면산에서 나오게 하는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한테 상을 준다, 이렇게 된 거야. 어떤 놈 하나가 불 지르세요, 이렇게 된 거야.
어머니 때문에라도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봄날에 얼마나 잘 타요, 그죠? 봄날에 불을 질러요, 면산에다가. 안 나와. 그래서 불이 꺼진 다음에 가보니까 계자초하고 계자초 어머니가 나무 둥치를 끌어안고 타 죽었단 말이에요, 새까맣게. 그래 문공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래서 그 나무 계자초를 장례를 치러주고 면산에다가 그 나무 둥치를 뿌리채 캐오게 해서 나무 둥치를 잘 다듬어서 신발을 신어서 신고 다녔답니다. 남학신이잖아요, 그죠? 왜 딱딱 소리가 나니까 그때 소리 날 때마다 계자초를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뻥치기 좋아하는 중국 사람들은 그게 일본의 계다짝의 기원이라 그래요. 지방지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는 천하에다가 진나라에다 명령을 내리죠. 계자초가 타 죽은 날에는 태운 음식이나 데운 음식, 익힌 음식을 못 먹게 하죠. 그게 한식의 기원이단 말이에요. 이게 진문공이고, 그 다음에 저 서방에 나중에 천하를 통일하는 진나라의 목공이라는 사람은 기원전 7세기에 진나라를 획기적으로, 저쪽이 서방에 치우쳐 있으니까 문물이 떨어져요. 문화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진나라 목공이 주변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획기적인 인재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불문 정책이라는 겁니다. 네 가지를 따지지 않겠다. 불문에 붙이겠다라는 겁니다. 기원전 7세기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정말 획기적인 인재 정책이 등장합니다. 첫째, 뭘 따지지 않냐? 국적을 안 따져. 두 번째, 민족을 안 따져. 세 번째, 귀천을 안 따져. 네 번째, 나이를 안 따져. 여기다가 요즘은 남녀만 안 따지면 돼요. 그죠? 그 오불문은 완벽한 인재 정책이죠. 전 세계를 통해서 오불문을 실시하는 조직이나 나라가 있으면 이건 진짜 완벽한 인재 정책이죠. 그렇게 해서 거의 인류 역사상 최초로 외국 출신의 인재와 노예를 벼슬을 줘가지고 발탁하는 아주 획기적인 인재 정책을 실시합니다. 놀랍죠, 그죠? 다른 나라보다 100년 정도 앞서는 인재 정책입니다. 나중에 다른 나라들도 외국의 인재들을 전부 다 막 그 스카웃을 해요. 그 개방된 인재 정책을 보여주는데 진나라는 첫 번째 다른 나라보다 100년 앞섰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은 부분적으로만 실시합니다. 특히 외국의 인재들에 관해서는 실시하다가 말아. 근데 진나라는 이 정책을 끝까지 밀고 갑니다. 그래서 기록에 남아있는 진나라에서 승상제도가 성립되고 난 이후에 이름이 남아있는 재상들, 승상들 25명이 이름이 남아있는데 이 25명의 승상들의 국적을 분석을 해보니까 17명이 외국 사람이었습니다. 25 가운데 17명이 외국 사람이고 7명이 국적 불명인. 한 사람만 진나라 출신이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어디서 알 수 있냐 그러면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이사다. 이사라는 사람 있잖아요. 초나라 사람이에요. 초나라 사람. 그리고 진나라 초기에 북방에 있는 흉노적을 막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장수 가운데 몽염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습니다. 영화에도 나와요. 옛날에 김희선하고 나왔던 영화가 있어요. 뭐 진나라 진시황 때 이야기가 있어요. 성룡이하고 김희선하고 이상한 영화가 있어요. 거기 나오는 장수가 몽염을 모델로 한 장수. 이 몽염은 할아버지 때부터 진나라 건너와가지고 대대로 장수 집안인데 제나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재 풀 가운데 중요한 역할은 외국 출신의 인재들입니다. 대단한 인재 정책입니다. 이게 진나라의 천하 통일의 밑거름이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한때 진시황 때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정나라에서 파견한 한나라에서 파견한 정국이라고 하는 수리 전문가, 댐 전문가가 간첩으로 판명이 나요. 그래서 진시황이 화가 나가지고 진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 출신의 인재들을 전부 다 내쫓아라 라고 하는 축객령을 발표하거든요. 손님을 내쫓아라 라는 명령이야. 그때 이사가 여부리 집안에 있다가 이제 진나라 조정에 들어와가지고 벼슬해가지고 자기 야망을 키워보려고 하는데 전부 다 내쫓아라 그랬으니까 이사가 출세도 못 해보고 내쫓을 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시황한테 글을 올립니다.
축객령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라고 하는 간축객서라고 하는 아주 천하의 유명한 명문을 남깁니다. 거기서 나온 유명한 명언이 전에도 제가 대한항공 광고에서도 소개해드렸다시피 태산불량 토양이요 화해불택세류다. 태산은 단 한 줌의 흙도 마다하지 않으며 강과 바다는 자잘한 물줄기를 가리지 않는다 라는 유명한 말을 이사가 합니다. 진나라가 지금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태산이 단 한 줌의 흙도 마다하지 않듯이 강과 바다가 자잘한 물줄기를 가리지 않듯이 천하의 모든 인재들을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강해진 겁니다. 연예인이 더 많습니다. 네. 라고 글을 올려가지고 결국 축객령을 취소하게 합니다. 이게 진나라의 인재정책을 이사가 꿰뚫어 보고 있었고 그 옛날 진나라 목공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사가 그 간축객서에서. 그래서 이 네 명의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주목을 했습니다. 첫째, 신의. 그죠? 믿음과 의리. 둘째, 대의명분.